지난해 한 기숙학원에 올라온 합격 후기입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에 합격했지만 재수를 통해 지역 의대에 입학했다며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학원 측도 의대 등 최상위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립니다. 이같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서울대를 자퇴하는 이른바 의대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 1학년 재학생 가운데 자퇴한 학생은 235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엔 161명이 자퇴했지만 2년 만에 자퇴생 수가 45.9% 급증한 겁니다. 특히 공과대학 자퇴생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이 20.8%, 자연과학대학 12.4%로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이공계 분야 인력 유출이 이어지면 관련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에도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책 방향이라면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은 계속 과열되고 계속 커질 테고 교육 격차는 더 심화되겠죠. 실제 정부가 지난해부터 향후 5년간 인공지능과 나노 등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계획을 전망해봤더니 6만 명 가까이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장려금과 특화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채용을 늘리는 등 지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최상위권의 이공계 자원까지 무섭게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는 3만 명 넘게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일자리는 17,000명밖에 늘지 않아 박사 졸업생 절반은 구직이 힘든 상황입니다. 1990년대 초에는 배출되는 박사 인력보다 증가되는 일자리 규모가 2배 이상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이공계 박사 인력은 학위에 걸맞는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우수 인재를 과학기술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일자리를 먼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대까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 부설연구소에 일자리를 2,900개 만드는 등 박사 후 연구원 채용을 확대합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 창업 펀드를 2조 2천억 원 조성해 연구자의 기술 창업도 돕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역시 700만 원으로 상향해 성과에 맞는 합당한 보상체계 구축에도 힘씁니다. 초중등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졸업 후까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연구생활 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설해 대학원생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규모는 어쨌든 저희들이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학생 중에서 석사, 박사 기준으로 80만 원, 110만 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맞춰드리겠다 국고로. 그래서 저희들이 6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초중등 단계부터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확충하고 입학생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광주와 충북 두 곳이 AI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가 의과대학 등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제도 역시 확대합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조기에 이제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음 제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과학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카이스트 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를 65개로 확대해 과학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 진출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지방대 수의학과 신입생 지환 씨는 올해 수능을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합격 문턱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단수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의대 합격했습니다만 어쨌든 변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유니스트, 그다음에 한의대에서 또 이제 의대 가려고 반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의대 쏠림이 이어지면서 서울 상위권대학의 이과생들부터 과학기술원 재학생들까지도 반수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올 한 해 대학가에선 중도 이탈률 역시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자기야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까운데 막 약간 이래가지고 슬슬 타협했던 건데, 심지어 그 과기원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실 다니는 애들도 지금 반수 생각이 든다 솔직하게. 학원가에선 이들을 겨냥한 의대 입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입시 계획을 짜야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문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지,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뽑을지 결정하기 전까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문을 배정하기로 한 4월 이후에야 입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증원부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치될 방침인데다 해당 지역 출신을 의무 선발하는 지역 인재 비율 역시 60% 이상 늘리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TO를 받아가냐가 문제고,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비율이 늘면서 비수도권의 고등학교 내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를 노리고 어릴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뽑아야 될 지역인재 학생 수가 더 늘어난 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인재에서 교과 컷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예요. 지금보다. 정부는 당분간 의대 쏠림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늘면 이런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했다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학생은 1,388명. 과학기술 인재의 요람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도 지난해에만 100명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이공계 학생 상당수는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공계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의대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이공계 기반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80대처럼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의 본래 목적이었던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이공계 이탈을 막으려면 지방대학 중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대학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공계 인재들이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의 정원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정원 확대가 오히려 이공계와 바이오 헬스 분야를 발전시킬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사과학자를 위한 정원을 충분히 배정하면 오히려 이공계 선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공계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반대로 오히려 예를 들면 의정원으로 한 200명 정원 늘리면 이공계로 지원하는 인력이 한 2,000명 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공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직종별 처우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이공계 자퇴생 수는 지난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퇴한 학생 대부분은 의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의대 쏠림과 같이 이공계에 대한 선호가 이전만 못합니다. 이공계 진학자나 연구원마저도 다양한 이유로 진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인재 양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사과정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처우 문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분이 불안정했던 박사후 연구원을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생이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생 인건비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공 분야에 대해 열정이 있고 계속 연구자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분들께 지금보다는 좀 더 선명한 미래를 보여드리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연구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8만 명, 2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